사억하는 집이 2억으로 떨어지고 1억 4천 정도 하는 집값이 한 6천 정도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단주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?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. 자, 연이어서 서울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거품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맞아 떨어지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. 왜냐하면 탑5 안에 거품이 껴있는 탑5 안에는 이 수도권들 다 몰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경기권이 58% 정도로 거품이 꼈고 서울 같은 경우도 38% 탑5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었죠. 이 정도로 서울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전과 너무 대비되게 경직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. 이런 식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역전세가 나는 그 부분들인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4억이었는데 한 3억으로 떨어져 버린다. 그럼 1억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또는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이죠. 이런 하락세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왜 그러냐면 대다수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2, 3억 또는 1, 2억에 해당되는 현금이 없기 때문이죠. 돌려줘야 되는 전세금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전세금 못 돌려주는 채수가 하나둘씩 쌓이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단체 활동을 하게 되고 더 경직되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러다 보니 그 위험성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전 사례 같은 경우는 지방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됐던 적이 있었죠. 창문이란 지역이 그러했습니다.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서울 집값 폭락을 했었을 때 창원 같은 게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리는 단지들이 대부분이었죠. 역으로 서울이 집값이 떨어졌는데 창원 같은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 그림들이 그려졌던 게 2008년부터 2017년이었습니다. 2017년 하반기부터 창원 현시가 폭락하기 시작을 해서 2019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졌었죠. 사억하는 집이 2억으로 떨어지고 1억 4천 정도 하는 집값이 한 6천 정도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단주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그런 식의 역전세 나고 이런 못 돌려주고 돌려주고 소송하고 막 이런 막 급박한 그런 상황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시기들 역시도 있었다라는 것. 선행적으로 그 겪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. 전국 최악의 그 폭락장이 창원에 발생됐기 때문이죠. 하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.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사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았습니다. 그 지인은 이 폭락장을 극복을 했었어요. 하지만 2015년, 16년 상승기 때 샀던 6채의 아파트는 뼈아픈 실패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. 역전세가 나다 보니까 채당 한 1억씩을 다 돌려줘야 됐기 때문이죠. 6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6억 정도를 마련할 수가 있었냐. 그게 이제 극복했던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분산적인 투자를 확장해 놓으셨습니다. 주요하게 본다라고 하면 창원의 부동산 상승기 때 샀던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부산의 상승기 전에 사놨던 아파트 여러 채가 보유하고 있으셨어요. 자, 그 아파트들, 레미안, 힐스테이트들, 이 좀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보유했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2017년 창원 폭락했던 그 시기에는 다행스럽게 부산에 그 사놨던 고가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살고 계셨던 레미안 아파트 10억이 넘다 보니까 한 5억 가까이가 상승을 하다 보니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? 담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이 분산 투자를 해놨던 다른 지역 같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 받다라는 것이죠. 분산 투자가 굉장히 큰 극복 포인트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18, 2019년 거의 최저점 다지는 이 창원에 있는 부동산을 한 채, 두 채 사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분 같은 게 인테리어 사장님이셨어요. 자, 부동산과 밀접한 그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셨다라는 것. 사실 폭락장에 쉽게 투자하기는 어려우셨을 테지만 그래도 한 열 몇 채를 그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최저점 잡아가지고 10채 정도를 투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전고점 회복하고 전세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르게 되었고 이 투자금들을 계속적으로 회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.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였었죠.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사장님이셨어요. 인테리어 사장님이 특수를 맡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폭락했던 그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들입니다. 굉장히 큰 이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
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. 폭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자들이 그만큼 안 찬다라는 것이죠. 자신의 전 재산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시각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세자들은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전세자가 잘 안 차게 되죠. 그런데 나쁜 컨디션에 있는 아파트들, 이렇게 공실 많은 상태에서 차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 이런 인테리어의 수요들이 폭발했던 시기가 이 폭락장에 만들어졌어요. 그런 상태에서 인테리어 업체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수익들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. 이 현금 확보를 하실 수가 있었던 그 부분들이 역전세를 났던 그 하락장을 극복했던 그 시기였다라는 것이죠. 현금 확보 안 된다라고 하면 헐값에 팔아야 됐겠지만 그 여섯째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던 그 근원적인 부분이었습니다. 그렇게 하락장에서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상승장에 올라가는 그 시기 때에 매가 이익들을 계속 보시게 되었던 것이죠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이 하락장일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현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플러스 폭락장에서도 역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그 방식들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